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체험을 넘어서 스릴을 찾아 폐가로 발걸음을 옮겼던 이들이 결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미스터리한 사건들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폐가에 덫에 갇혀버린 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그 섬뜩한 폐가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 존재들은 도대체 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뼈아픈 사연과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경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우리가 미지의 존재와 공간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때로는 무모했는지를 일깨워주는 소름 돋는 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예측 불가능한 스릴과 짜릿함을 갈구하곤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인 피로를 한 번에 날려버릴 신선한 충격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평범한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욕구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스릴을 충족시켜줄 가장 강력한 장치 중 하나가 바로 폐가 체험입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버려진 낡은 건물들, 그 안에 응축된 시간과 사연,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알 수 없는 기운들은 우리에게 묘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폐가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든 과거의 흔적과 미스터리, 그리고 때로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런 공간이 주는 매력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일탈을 꿈꾸게 합니다. 하지만 과연 폐가 체험이 단순히 짜릿한 경험으로만 끝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오락에 불과할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소름 돋는 답변이 될 것입니다. 폐가의 문을 열었던 이들에게 닥쳐온 예측 불가능한 운명, 그리고 그들이 왜 결코 폐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면밀히 추적해 보겠습니다. 20대 초반의 세 친구 현수, 지민, 그리고 태호는 유튜브에서 우연히 폐가 체험 영상을 보다가 충북 제천에 위치한 늘봄가든의 섬뜩한 괴담에 강하게 이끌리게 됩니다. 늘봄가든은 한때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유명한 갈비집이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폐업한 후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공포 영화를 즐겨보며 누구보다 담력이 강하다고 자부하던 터라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갈망하던 이들에게 늘봄가든은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문처럼 보였고 그들은 카메라 장비와 손전등을 챙겨 호기롭게 늘봄가든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따르면 대부분의 폐가는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야 했고 비포장도로를 지나야만 겨우 도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스릴을 향한 젊음의 열정과 호기심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고 험한 여정이 그들의 모험심을 더욱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늘봄가든의 입구에 도착한 그들은 낡고 허름한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산하고 스산한 기운은 그들을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가 내뿜는 냉기처럼 그들의 피부에 와닿았죠.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 건물을 뒤덮고 있었고 깨진 유리창들은 마치 폐가의 텅 빈 눈처럼 뚫려 있었으며 녹슨 간판은 과거의 영광을 조롱하는 듯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현재와는 동떨어진 이질적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건물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들의 코끝을 스친 것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싸늘하게 몸을 감싸는 차가운 냉기였습니다. 계절을 잊은 듯한 그 한기는 그들의 심장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내부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테이블과 의자들로 가득했고 군데군데 찢겨나간 벽지들은 과거 이곳이 번성했던 식당이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곳을 떠났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진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죠.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낡은 마룻바닥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적막한 공간에서 더욱 크게 울려 퍼지며 그들의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현수는 눈을 빛내며 호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이곳저곳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카메라 렌즈는 폐가의 모든 음침한 구석을 담아내려 애썼습니다. 지민은 휴대폰 플래시를 비춰가며 어둡고 좁은 복도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복도 끝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어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호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경계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손전등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의 불안한 눈빛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민의 휴대폰 플래시가 한쪽 벽을 비췄을 때 그들은 일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벽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알 수 없는 형태의 글자들이 난잡하게 낙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기괴하고 불길한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곳에서 알 수 없는 섬뜩한 의식을 치른 듯한 혹은 절규하는 마음으로 남긴 흔적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그림은 보는 이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정도로 기이하고 불쾌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폐가의 깊은 정적을 깨고 텅 비어있던 주방 쪽에서 딸그랑하는 작고도 명확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친구는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설마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이 이곳에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움켜쥔 채 용기를 내어 주방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방 안은 외부의 빛조차 거의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는 창문 틈으로 주방의 실루엣만 겨우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폭주하듯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현수가 플래시를 비추자 그들은 바닥에 산산조각난 접시 파편들이 널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들의 등골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분명 없었던 흔적이었으니까요. 이 파편들은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이곳에서 격렬한 행위를 벌였음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미지의 공포가 그들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고 직감했습니다. 알 수 없는 존재의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자신들을 꿰뚫고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는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를 분명히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늘봄 가든을 빠져나온 그들은 필사적으로 차에 올라탔고 시동을 걸어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차가 폐가를 완전히 벗어나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폐가에서의 공포 체험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폐가의 저주는 그들의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폐가를 다녀온 후 가장 먼저 이상 증상을 보인 것은 현수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는 늘봄 가든의 낡은 주방에서 깨진 접시 조각들이 끝없이 쏟아져 내리는 장면이 반복되었고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형체가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 형체는 때로는 흐릿하게, 때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타나 그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지민은 샤워를 할 때마다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섬뜩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목욕탕의 습한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그 차가운 시선은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의 뒤에 희미하게 사람의 형상이 비치는 것 같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상은 사라지지 않고 그녀의 시야를 벗어날 때마다 다시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태호는 이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늘봄 가든에서 들었던 딸그랑 소리가 마치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 선명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환청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에서는 알 수 없는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이거나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책상 위에 펜이 저절로 굴러떨어지거나 침대맡에 두었던 휴대폰이 갑자기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시기였죠. 이 모든 현상들은 그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폐가 체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후유증이라고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이제는 단순한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선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졌고 사회생활은 물론 인간관계마저도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으며 만성적인 피로와 극심한 불안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무속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무속인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심각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폐가에는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셀 수 없이 갇혀있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이승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곳에서 과거의 고통과 비극 속에 갇혀 허우적대고 있어. 자네들이 호기심에 그곳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들의 슬픔과 깊은 한이 마치 전염병처럼 자네들에게 들러붙은 것이네. 그들은 자네들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야. 무속인의 말은 그들의 온몸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속인은 그 폐가가 단순한 버려진 건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늘봄가드는 한때 지역사회의 명소로 번성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폐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해고되거나 사업주의, 갑작스러운 부도와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억울한 죽음과 삶의 고통이 고스란히 건물에 스며들어 하나의 거대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수와 태호가 주방에서 들었던 딸그랑 소리는 과거 늘봄가든의 주방에서 일하던 한 아주머니의 비극적인 사연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어느 날 실수로 값비싼 접시를 깨뜨렸고 사업주에게 심하게 질책당한 후 극심한 모멸감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의 영혼은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며 생전에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반복하며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딸그랑 소리를 내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했던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무속인의 영적인 눈으로 본 늘봄가든의 터는 원래 마을의 공동묘지였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올리면서 유골들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그대로 묻어버렸고 그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떠돌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경남 진해 사택 괴담처럼 15년간 사택에 머물렀던 형체의 이야기처럼 늘봄가든 역시 그런 슬프고 잔혹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묻힌 영혼들의 원한이 서린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은 그 자체가 거대한 흉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폐가에 갇힌 영혼들은 왜 그토록 오랫동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걸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육신을 잃고 이승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겪었던 그 극심한 고통과 이루지 못한 한 그리고 억울함에 갇혀 끊임없이 그 비극적인 순간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폐가는 단순한 버려진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과 절규가 응축된 영혼들의 감옥과도 같은 슬픈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연극의 무대 위 배우처럼 정해진 비극을 무한히 반복하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폐가의 벽돌 한 장, 먼지 한 톨에도 스며들어 있었고 폐가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현수, 지민, 태호는 무속인의 도움을 받아 길고 힘든 퇴마의식과 영적인 치유 과정을 거쳐 마침내 폐가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늘봄가든에서의 경험은 그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호기심에 이끌려 무모하게 스릴을 찾지 않게 되었고 대신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이 교훈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폐가 체험은 그들에게 단순한 공포 체험이 아닌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뼈아픈 시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만을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깊은 슬픔과 오랜 고통이 담긴 공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며 그곳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혹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폐가 체험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어쩌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일깨워주는 동시에 우리가 망각하고 지나쳤던 영혼들의 아픔에 대한 준엄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대가와 섬뜩한 결말을 치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도 폐가 체험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아니 수십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단순히 짜릿한 스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잊혀졌던 슬픔과 한이 깊이 서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오랜 세월 버려진 폐가가 있다면 그곳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그 안에 깃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들이 비로소 영원한 평화를 찾고 우리 역시 그들의 아픔과 저주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폐가는 단순히 흉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과거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무심하고 무모한 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고통과 저주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버려진 공간들을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